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시고요. 대한뇌혈관 외과학회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중증 뇌졸중 치료의 권위자십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는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나운서 출신인데도 여러 번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조차 잘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후하 소뇌혈관 발생한 해리성 동맥류의 혈관 문합술, 전뇌혈관 부위에 발생한 난치성 동맥류의 혈관 문합술 등등 수많은 논문에서 학술상을 싹 다 휩쓸어버린 정말 대단한 명의신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혈관 문합술. 네네. 이건 뭡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뇌혈관 질환, 중풍을 치료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가 뇌혈관으로 덜 가면은 그게 뇌경색이 돼서 뇌가 망가지고 중풍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혈관을 이어서 그 혈류를 잘 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류 수술할 때도 이 혈관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그 동맥류가 치료될 때가 있습니다. 혈관이 터졌을 경우 그 혈관을 앞뒤로 차단을 시켜야 될 때 우회로를 빨리 뚫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스피드하고 테크닉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뇌동맥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뇌혈관 문합술을 할 때 가장 속된 말로 막장 수술. 그러니까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뇌 안에 혈관을 서로 붙이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1mm 혈관을 10땀 정도 이렇게 꿰맬 정도 수술을 그런 걸 몇 번이나 성공하시는 겁니까? 제 수백 케이스는 했겠죠. 네네네. 수백 케이스는 했고 그 혈관 문합술이 이렇게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에 어떤 혈관을 잇느냐 깊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더 힘들죠. 네네네. 뇌는 이렇게 스페이스를 마음대로 확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정도 요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혈관을 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극강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네. 네. 평균 어느 정도 수술 시간이 걸리고 또 가장 오래 이렇게 수술실에 계셨던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수술, 그러니까 뇌동맥류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한두 시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 문합을 해주고 박리를 하고 결차를 해야 되고 이런 수술은 12시간 훌쩍 넘어.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분도 13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할머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복잡한 혈관 문합을 해야 되는 경우는 20시간이 걸리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0시간이요? 네네. 그럼 생리현상 같은 경우는 잠깐 다녀오는 중간중간 네네. 그렇군요. 수술을 이렇게 장시간 하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아주 난해한 동맥류가 있었던 여자분이 계십니다. 뇌출혈을 했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되는 동맥류였는데 막게 되면은 이 이하 부위는 뇌경색이 오는 거죠.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그 이하 부위 뇌경색이 오면 뭐가 오냐면 이분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요? 다 하지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걸 가지고 옆에 있는 뇌혈관을 이었죠. 혈관을 잇고 동맥류를 결찰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틀 만에 아무 문제 없이 깨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름하여 데스 앤 얼라이브. 오늘 주인공에게 어떤 강력한 경고를 알려주실지 함께 만나보시죠.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올해 62 오지은 씨입니다. 걷고 또 걷고 걷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운동이라는데요. 지금 열심히 걷고 계신데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지은 씨.
생사를 오갈 만큼 위급한 상황을 경험한 그녀이기에 몸의 작은 신호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날씨가 좀 춥거나 그러면 어지러움 증상이 조금씩 있으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가다가 팽 도니까 이러다 정말 쓰러지면 뭐 또 반신불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나이도 이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갑자기 어지러움 사실 무섭습니다. 네. 그녀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년 전에 갑자기 이제 출근하다가 몸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걷는 게 아니라 막 붕붕 뜨는 느낌이 들어갖고 출근하다 말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 가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그 대동맥류 흐르는 그 꽈리처럼 나온 그 혈관이 밑에가 빨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뇌졸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응급 상황. 그래서 수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한 거죠. 머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수술문에서 이제 못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마음도 심란했고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혹시 이게 이제 너희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나름대로 내 마음을 써서 유언장이라는 것도 써보고 정리도 좀 해봤죠. 그때 생각하니까 또 좀 눈물이 나는데. 이런 걸 보면은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상황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누군가의 손에 자기 뇌를 맡겨야 된다는 거는 중증의 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동맥류 수술하는 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오는 장애라든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요즘 들어 두통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답니다. 가벼운 집안일도 버거운 지은 씨.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팔다리 저림 증상.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심정입니다. 마비 증상도 오고 약간 손발 저림도 있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저림 같은 게 있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동맥류를 잡을 때 주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질 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자인데요. 다시 집안일을 이어나가는 지은 씨. 집안에서 모자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털모자 같아요. 네. 집에서 이분한테는 털모자를 쓴다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류가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이 보온을 하면은 예. 뇌가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조금 방어를 하거든요. 방어를 하는군요. 따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동맥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자를 좀 머리를 써라. 쓰고 다니거나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자가 뇌동맥류 수술하고서부터 이제 머리가 시리더라고요. 그 시리다는 말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뇌가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위쪽이 머리가 시리고 옆에도 시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자를 쓰면은 보온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모자를 하게 됐죠. 그렇네요. 점심 준비에 나선 지은 씨. 아이고.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실수들이 잦다는데요. 그럴수록 마음의 불안도 커져만 갑니다. 물건을 요즘 자꾸 떨어뜨리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핸드폰도 떨어뜨려 갖고 액정 나가서 하루 이틀 정도 고치느라고 연락 두절이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커피를 제 손에 쏟아 갖고 막 이제 아이고. 찬물로 또 순간적으로 하고 그래서 점점 좀 감각이 좀 무뎌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좀 둔해진 것 같아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신을 위한 요리는 해본 지 오래. 몸에 좋은 건강식을 챙겨 먹을 여유도 없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됐네. 만들어둔 음식을 재가열해서 먹거나 쉽고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챙겨 먹기 귀찮아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하다는데요. 아, 맛있겠다. 네, 식사로 먹고 있죠. 뭐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그게 식사가 돼요. 뇌졸중은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음과 달리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네요. 아무래도 이런 기름진 거 많이 먹다 보면 뭐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근데 먹는 행복도 있으니까. 먹는 행복과 건강 사이에서 늘 고민스럽다는 지은 씨.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식사를 끝내자마자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그녀입니다. 화장실이 조금 제가 변비가 좀 있어서 어떤 때는 너무 힘줘서 이게 진짜 너무 힘줄 때는 머리에 막 머리까지 이렇게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러다가 이거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때 있거든요. 마음 편히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신세. 뇌졸중으로 모든 일상이 무너진 지은 씨입니다. 자, 교수님, 이 주인공에게 뇌졸중과 만나지 않을 생명의 코드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명의 코드는 가족의 몸을 살펴라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가족을 살펴라. 네. 그러면은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네네.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네네. 결혼한 사람이면은 장인, 장모님 아니면 시부모님도 그렇죠. 될 수 있고, 네네. 네. 어떤 아까 그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몸을 자주 놓치거나 이럴 때는 빨리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뵈라 이 네네. 말씀이신 거죠? 네. 고장이 나는 부분, 우리 몸이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내 가족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아이고.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부양을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가족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 관리를 안 하면 내 가족의 불행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뇌졸중입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부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자, 내 주위를 살피라 그러셨는데 뇌와 관련해서 조금의 문제 소지가 있는 뭐 자가 진단법 내지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진단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양손 이렇게 도리도리 움직여 보십시오. 잘 움직이시면 네, 저 손 한번 이렇게 꽉 쥐어보세요. 오, 힘 좋으신데요. 네네. 이런 거. 예.